네, 자 이제 668페이지 생산량과 판매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CVP 분석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량과 판매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금까지 CVP 분석 기본 가정은 생산과 판매는 어떤 거예요? 서로 일치하는 게 기본 가정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일치하지 않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대한 논의고, 요 관련해서는 우리 변동원가 계산하고 앞에서 공부한 전부원가 계산하고 FOH를 비용화하는 게 서로 다르죠? FOH를 비용화하는 게 변동원가 계산 FOH를 발생한 시점에 바로 뭐로 처리해요? 발생한 시점에 기간 비용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제품 판매 시점과는 관계가 없죠. 반면에 전부원가 계산은 FOH가 발생한 시점에는 재고자산화되죠. 어떤 수량으로 나눠서 재고자산화되나? Manufacturing Quantity, 생산량 기준으로 재고자산화되지. 그 다음에 비용화되는 거는 판매량 기준으로 매출원가로 비용화되죠. 이때 매출원가로 비용화될 때 어떤 수량 기준으로 비용화되냐면 판매량 기준으로 비용화돼요. 판매량 기준으로. 근데 이제 생산 판매가 일치한다는 가정이 있으면 전부원가에서 재고자산화된 거랑 비용화된 게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한 걸 모두 팔면 재고자산화했던 게 모두 비용화되겠지. 그럼 여기서 비용화된 거랑 변동에서 비용화된 게 다 같아질 수 있으니까 생산 판매가 일치하면 전부와 변동에서 비용화된 FH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익도 같아져서 지금까지 CV 분석할 때는 손익분기점을 구하시오. 그럼 변동 방식으로 구했는데 그게 그대로 전부원가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야. 생산 판매가 일치했을 때는. 근데 생산 판매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 전부원가에서 재고자산화됐던 것 중에 비용화되는 금액이 서로 크기가 틀어지겠죠? 그러면 변동과 전부에서 비용화된 FH가 서로 달라지겠지. 그러면 이익도 서로 달라지니까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생산량하고 판매량이 일치하면 변동원가 손익분기점하고 전부원가 손익분기점이 서로 같아져. 생산 판매가 일치하면. 그래서 우리가 변동 방식으로 분석한 걸 기초로 그대로 전부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산량과 판매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게 판매와 일치하지 않으면 변동 손익분기점하고 전부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같지 않아지겠지. 그래서 전부 손익분기점을 별도로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논의하려는 건 이 상황이에요. 생산 판매가 일치하지 않으면 변동 손익분기점과 전부 손익분기점 달라지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생산 판매가 일치하지 않을 때 손익분기점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으면 변동 손익분기점을 물어본 거겠어? 전부 손익분기점을 물어본 거겠어? CVP 분석은 외부 정보 이용자 입장이라 해서 경영자 입장이라 그랬어요. 경영자 입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생산 판매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계속 경영자 입장이야. 변동원가 손익분기점. 경영자 입장이 기본이기 때문에 생산 판매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손익분기점을 구하시오. 그럼 변동 손익분기점이야. 다만 이때는 전부 손익분기점이 따로 있어. 서로 틀리니까. 그래서 문제 뒤쪽에 전부원가 손익분기점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걸 별도로 찾는 거야. 생산 판매가 일치하면 변동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데 전부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는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변동 손익분기점을 찾는데 전부가 손익분기점이 별도로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거기 예제 가지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책에 그 669페이지 9-16번 그거 좀 읽어보시고요.
자, 거기 보면 변동제조원가 250원이고 판매 가격은 500원입니다. 변동 판매 관리비 50원, 고정 제조원가, 고정 판매 관리비가 있어요. 단위당 판매 가격은 500원씩이죠?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될 거냐? 500x만큼이 수익이 될 거야. 500x만큼 하나 팔 때마다. 그 다음에 변동 판매 관리비는 거기 한 개당 얼마 있어요? 변동 판매 관리비는 하나당 50원씩 있으니까 50x만큼이 변동 판매 관리비가 될 거고, 고정 판매 관리비가 150만 원 있죠? 150만 원이 그대로 비용화 될 거야. 판매 관리비는 판매량 기준으로 발생해서 비용화 되니까. 자, 그다음에 변동제조원가는 발생은 판매량 기준으로 발생해요, 생산량 기준으로 발생해? 발생은 생산량 기준으로 발생하고 비용화되는 게 판매량 기준으로 비용화되는 거죠. 거기 생산량이 조건이 뭐뭐 있어요? 10,000개, 15,000개, 20,000개 3개 있잖아. 그럼 여기 10,000개를 만든다. 그럼 변동제조원가는 10,000개 곱하기 하나당 250원이 발생할 거야. 10,000개 만들면 발생액은. 여기다 5,000개 더 만들면 5,000개 곱하기 250원이 추가로 발생하겠죠. 15,000개일 때. 20,000개 만들면 여기다 5,000개 곱하기 250원이 추가로 발생해서 재고자산화 될 거야. 근데 비용화되는 건 어떤 수량 기준으로 비용화돼요? 전부든 변동이든. 변동제조원가는 판매량 기준으로 비용화되잖아. 그래서 250x로 비용화되는 거죠. 이렇게. 응?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건 뭐냐? FOH예요. FOH 발생은 150만 원이 발생하는 거야. 150만 원이. 이게 발생액인데 변동원가 계산은 얘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얘를 바로 기간 비용화 하는 거야. 변동원가 계산은. 응?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변동원가 계산 방식으로 손익계산서를 만들면 변동 영업이익이 되는 거지. 매출액은 어떻게 되는 거야? 500x고 변동원가로 변동 매출원가와 변동 판매관리비를 따로 적으면 합쳐 적어도 되는 건데, 변동 매출원가는 250x만큼씩 비용화되고 변동 판매관리비는 50x만큼씩 비용화되겠죠. 빼면 공원이익이 얼마씩이에요? 200x가 되고 고정원가로 고정 제조간접원가랑 고정 판매관리비를 모두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니까 15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되는 거고, 그러면 영업이익은 200x 마이너스 300만 원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얘가 0이 되는 값이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동은 변동원가 계산 손익분기점을 계산할 때는 이 손익계산서 상태를 놓고 분석하는 건데, 매번 손익계산서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자리 기준으로 해서 단위당 원익 200원에 판매량 곱한 걸로 고정 제조간접물가 150만 원과 고정 판매관리비 150만 원 합친 300만 원을 커버하면 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그러면 X는 몇 개? 15,000개 팔면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계산된 거야. 변동원가 방식이면. 변동원가 계산 방식일 때는 생산량이 증가할 때 공장에서는 250원씩 변동제조원가 발생이 커져요. 근데 이 부분은 재고자산화되기 때문에 변동 매출원가로 비용화되는 금액의 영향이 없어서 생산량이 이 영향을 주지 않죠. 그냥 생산을 많이 해서 안 팔리면 기말 재고가 늘어날 뿐이지, 변동원가 계산 앞에 챕터에서 했잖아. 생산량이 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응? 여기도 마찬가지야. 생산이 몇 개든 CVP 분석을 했을 때 CVP 분석은 이 논의 전체 발생액과 비용화된 것 중에서 뭐만 가지고 분석하는 거냐면 요 손익계산서에 등장하는 항목만을 가지고 CVP 분석은 하는 거야. 손익계산서에 응? 우리 제가 이 손익계산서라는 거 외부에 보여지는 거라 했죠. 공연장이라면 공연장 앞에, 재고는 공연장 뒤에. 그러면 CVP 분석은 공연장 앞에 나오는 애들만 가지고 분석하는 거야. 그럼 요 비용화되는 항목 기준으로 분석할 때는 변동원가 계산의 경우에 생산을 더하면 변동제조가 발생은 커지겠지만 비용화되는 금액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지. 그냥 발생액의 증가는 기말 재고만 영향을 줄 뿐이야. 응? 앞에 무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외부에 보고되지 않아. 손익계산서 방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은 생산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손익계산서에 등장하는 미지수는 판매량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생산 판매가 일치한다는 가정은 변동원가 계산만 놓고 보면 사실 필요 없어.
그 과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전부원가도 동일한 이익이 계산된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전부원가 계산이 되면 뭐가 달라져야 돼? 매출액 어때요, 매출액? 매출액 똑같죠? 그 다음에 변동 매출원가 부분은 어때? 전부원가일 때 차이 있어요, 없어요? 동일하지? 뭐가 달라져? FH 부분이 변동은 아까 통으로 비용화됐잖아. 전부는 저 FH가 어떻게 되죠? 재고자산화 되는 거지. 그럼 여기 150만 원의 FH가 전부원가의 경우엔 재고자산화 돼요. 여기서 재고자산화 된 뒤에 뭐로 나눠? 생산량으로 나눠서 단위당 FH로 바뀌지. 생산을 10,000개 했다면 한 단위당 FH는 얼마야? 150원이 되는 거야. 10,000개 만들었으면 150만 원 들어가서 그럼 하나 팔려나갈 때마다 얼마씩 매출원가로 가게 되는 거야? 전부원가일 때는 150원씩이 매출원가로 가는 거지. 하나 팔려나갈 때마다 150만 원을 제품원가에 넣었다가 10,000개 만들었으면 한 개당 150원씩 단위당 FH 바뀌어 제품원가에 들어가고 하나 팔려나갈 때마다 150원씩 매출원가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걸 생산량이 15,000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FH 발생액이 증가하는 거야. 단위당 FH가 감소되는 거야. FH는 총액이 일정한 애니까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단위당 비용화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지. 생산을 많이 할수록 단위당 비용화되는 FH가 작아진다. 그럼 15,000개 만들었을 때는 한 단위당 비용화되는 FH가 100원씩 매출원가로 가겠죠. 이렇게 2만 개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2만 개 만들면 한 단위당 75원이 단위당 FH로 들어가겠죠? 그럼 하나 팔려나갈 때마다 75원씩이 매출원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지금 적은 걸 가지고 한번 전부원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면 이건 전부원가입니다. 생산량이 10,000개일 때, 자 10,000개일 때 어떻게 될까요? 매출액. 매출액은 500X죠? 여기서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 여기 얼마 되겠어요? 변동재정가가 한 단위에 250원에다가 250원에 FH는 한 단위당 얼마 되는 거야? 150만 원으로 10,000개 만들면 한 단위당 150원 되나? 응? 그러니까 변동재정가가 250원이고 단위당 FH는 150만 원 들어가서 10,000개 만들면 한 개당 150원씩 되니까 단위당 전부원가는 400원 되는 거지. 그럼 하나 팔려나갈 때마다 매출원가 속으로는 변동재정가 250원에 단위당 FH 100원까지 합쳐서 400원씩 매출원가로 가는 거야. 그럼 빼면 매출총이익은 얼마 돼요? 100X 되는 거고 판매관리비는 변동 판매관리비 50원에 고정 판매관리비 150만 원이 있으니까 이걸 빼면 되겠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야? 100X에서 50원 빼면 50X 마이너스 150만 원 한 게 영업이익이잖아. 이게 0이 되면 손익분기점이죠. 그러면 X는 몇 개 팔면 되는 거야? 3만 개 팔면 전부원가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야. 전부원가 손익계산상의 영업이익이 0이 되는 판매량. 이해되세요? 자, 여기서 생산량을 15,000개로 증가시키면 이 공연장 앞으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손익계산서로 보여지는 쪽이 어떻게 달라지나? 매출액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매출액 그대로 해줘. 500X는 판매관리비는 어때? 판매량의 50원에다가 150만 원. 판매관리비도 차이가 없지. 근데 여기 단위당 전부원가가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변동재정가는 250원 똑같아. FH 150만 원으로 이번에 몇 개 만든 거야? 15,000개 만들면 한 단위당 제품원가에 들어가는 금액은 100원씩 들어가겠죠. 이번에 단위당 전부원가는 얼마 되는 거야? 350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350원씩이 매출원가로 가는 거지. 그럼 500원의 매출 가격에서 500X에서 350 빼면 150X가 매출 총액이고, 그래서 판매관리 빼면 100X 마이너스 150만 원이 영업이익. 얘가 0이 되는 판매량. 이렇게 찾으면 X는 몇 개? 15,000개 되는 거지. 전부원가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지금 커졌어, 작아졌어요? 작아졌죠. 응?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작아졌어. 이유는 뭐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할수록 단위당 FH가 작아져서 하나 팔 때마다 비용화된 FH가 줄어드니까 하나 팔 때마다 남는 금액이 커져서 금방 고정 판매 관리를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생산량이 2만 개가 되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더 작아지겠죠? 한번 해보면 수익은 500X고 이번에 단위당 제조원가 전부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야? 변동제조가 250원은 똑같은데 FH 150만 원으로 2만 개 만들면 한 단위당 FH가 75원 되는 거죠? 그럼 단위당 전부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야? 325원. 그럼 한 단위당 325원씩 매출원가로 가겠지. 그러면 500에서 이거 빼면 175X가 매출 총액이고 판매관리비는 50X에 150만 원 빼면 되니까 빼면 영업이익은 125X 마이너스 150만 원이 0이 되면 되잖아. 그러면 X는 몇 개? 12,0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거 전부원가입니다. 뭐가 작아져? 단위당 FH가 줄어들지. 단위당 FH가 줄어들면 이 한 단위당 영업이익이 커지는 금액이 점점 어떻게 돼? 한 단위당 남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요거가 공식적인 이름이 있진 않아. 그냥 제가 단위당 영업이익 증가액이라고 그냥 이렇게 이름 붙인 거야. 하나 팔 때마다 남는 금액이 커지게 되지. 그래서 금방 고정 판매 관리비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줄어들게 되죠. 이해가 되세요? 전부원가 15분석. 자, 그래서 전부원가 계산 생산을 많이 하면 전부와 변동의 차이 다시 한번. 전부와 변동의 차이는 뭐예요? 발생액의 차이야, 비용화되는 금액의 차이야. 전부와 변동, 발생액은 똑같다 그랬어요. 비용화되는 금액의 차이야. 매출액. 판매량 기준으로 발생해서 바로 손익계산서로 가고 15분석에 올라가요. 판매관리비. 판매량 기준으로 발생해서 바로 15분석에 올라가. 비용화되고. 반면에 변동제조원가는 어떤 수량 기준으로 발생해? 생산량 기준으로 발생하고 판매량 기준으로 비용화되는데 15분석할 때는 판매량 기준으로 비용화되는 게 손익계산서로 올라가죠. 그래서 얘는 생산량에 영향받지 않아. 변동제조원가 비용화되는 금액은. 발생액은 생산량에 따라 증가하지만 비용화되는 금액에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계산할 때 변동제조원가 부분은 생산량 변화가 이 영향을 주지 않아. 발생액 바뀐 건 재구매에 영향을 준다. 차이는 FH다. FH를 경영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 그대로 비용으로 처리한다. 통으로. 그래서 그대로 FH를 비용으로 처리해놓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면 여긴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자리가 없지. 판매량만 이 영향을 줘. 응? 그래서 생산을 몇 개를 하든 손익분기점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반면에 전부원가 계산이면 FH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화되죠. 그 다음 뭘로 나눠? 생산량으로 나눠서 단위당 FH를 계산하게 된다고. 근데 생산을 많이 하면 단위당 FH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단위당 FH가 작아진다는 건 하나 팔 때마다 비용화되는 금액이 점점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럼 하나 팔 때마다 남는 금액이 점점 어떻게 된다? 커질 거라서 금방 고정 판매 관리비를 커버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응? 저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변동원가 방식의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문제 편하게 풀려고 식으로 바꿨잖아. 그러면 이 전부원가 계산 방식도 매번 손익계산서 만들 게 아니고 식으로 바꾸는 게 편하겠죠? 자, 그럼 여기 전부원가 맨 끝에 2만 개 기준으로 한번 보죠. 2만 개 기준으로 지금 적은 거에 단가로 적은 것들을 한번 보면 여기 500원이 가격이고 325는 250원의 변동제조원가가 있고 거기다 75원의 단위당 FH가 있는 거야. 이걸 빼서 매출 총액이 찾고 판매관리비에 또 50원의 변동 판매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요렇게 빼면 단위당 영업이익 증가액 125가 나오는 거잖아. 단위당 영업이익 증가액. 응? 그럼 이 단위당 영업이익 증가액을 우리가 조금 달리 보면 이 수익에서 얘네들 빼면 단위당 영업이익 증가액 125가 나온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부분
가격에서 변동 제조원가, 변동 판매 관리비 뺀 이거 있죠. 요거 순액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지? 판매額에서 변동 제조원가, 변동 판매를 빼면 단위당 공원이익이잖아. 여기 단위당 공원이익이 200원 있었고 여기서 뭘 더 빼면 단위당 FOH를 빼면 그러면 단위당 영업이익 증가액이 나오는 거야. 전부원가 계산에서. 이걸로 이 전부원가 손익계산상의 상수값으로 금액이 안 바뀌는 건 뭐만 들어가 있어요? FH는 단가로 바꿔서 비용화했기 때문에 고정 판매 관리비만 들어가 있지. 이렇게 한 단위당 영업이익 증가액 남은 걸로 고정 판매 관리비만 커버하면 되는 거야. 자, 이걸 식으로 만들어 두면 여기 FH가 경영자 입장에선 총액으로 비용화됐는데 이게 재무액의 전부원가일 때는 FOH를 뭐로 나눠? 생산량으로 나눠서 뭐로 바꿔요? 단위당 FH 바꿔서 비용화한다는 거야. 그러면 생산이 10,000개다. 10,000개면 단위당 원이익 200원은 변동원가 계산 이익에도 영향을 주지만 전부원가 계산 이익에도 영향을 준다고. 여기 변동원가 방식일 때는 가격 500원 수익이고 변동제조원가, 변동판매가를 빼서 공원이익을 찾았어. 변동원가 빼는 게 딱 보이는데 전부원가일 때는 가격 500원은 보이고 변동판매가비 50원은 보이는데 변동제조원가는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여기도 500원 수익이 있었고 변동제조원가 250원 빠졌고 변동판매가비 50원 빠졌기 때문에 맨 밑에 이익 기준으로 보면 공원이익 계산될 때 영향을 주는 수익비용 항목은 전부든 변동이든 동일하게 이익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공원이익 변화액은 전부원가 계산에서도 동일하게 이익 영향을 준다. 그래서 단위당 원이익 변화액은 이익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주고 근데 그거 말고 뭐가 더 단가로 비용화되는 거야? 전부원가는 FOH가 단위당 FOH가 추가적으로 단가로 비용화되는 거죠. 10,000개 만들었으면 150만 원을 10,000개로 나누면 한 단위당 FH가 150원이 되는 거지. 그러면 단위당 원이익에서 단위당 FH 빼면 단위당 영업이익 증가액. 이건 공식적인 이름 없어요. 여기에 판매량 곱한 걸로 뭐만 커버하면 되는 거야? 고정 판매 관리비만 커버하면 되죠. FH는 단가로 비용화했으니까. 그럼 50원으로 150만 원 커버하려면 X는 몇 개? 30,000개. 응? 그 다음에 생산량이 15,000개라면 바뀌는 건 뭐야? 단위당 원이익 200원은 그대로고 단위당 FH가 이번에 어떻게 돼? 150만 원 들어가서 15,000개 만들었으니까 발생액은 똑같이 150만 원이지만 15,000개 만들었을 땐 한 가지당 100원씩 비용하겠다. 그럼 한 단위당 영업이익 증가액이 100원 되는 거죠? 거기에 판매량 곱한 걸로 고정 판매 관리비 150만 원 커버하려면 여기서 X는 몇 개? 15,000개가 되겠지. 다시 여기서 생산량을 20,000개로 높이면 뭐가 바뀌는 거야? 단위당 FH가 또 75로 작아지잖아. 이게 작아지면 하나 팔 때 남는 금액은 커지죠. 125원. 이걸로 뭐만 커버하면 돼? 150만 원의 고정 판매 관리만 커버하면 되니까 그러면 X는 몇 개? 12,000개 팔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응. 자, 그래서 생산을 증가시키면 여기 있는 이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한 단위당 비용화된 FH가 작아지죠? 그럼 하나당 남는 영업이익 증가액이 커지게 돼서 금방 고정 판매 관리비를 커버하니까 손익분기점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어가는 거지.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거 공식 외우셔야 돼. 단위당 원이익에서 뭘 더 빼면 돼? 단위당 FH 빼면 단위당 영업이익 증가액. 그걸로 고정 판매 관리비만 커버하면 된다. 여기 책에 다음 페이지 어디 있냐면 이 식이 671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671페이지 위에 박스 쳐진 거 있죠? 단위당 원이익에서 단위당 FH 뺀 거야. 그게 단위당 영업이익 증가액. 거기에 판매량 곱한 걸로 뭐만 커버하면 돼? 고정 판매 관리비만 커버하면 되는 거죠. 논리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670페이지 밑에 보면 뭐 그래프가 하나 있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생산량이 늘어날 때 변동원가 손익분기점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생산이 늘어나면 이 문제의 경우 생산이 늘어나면 추가로 발생하는 건 뭐야? 변동제조원가가 추가로 발생하는 건데 변동원가 계산은 얘가 그냥 재고로 가기 때문에 얘는 이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손익분기점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그래서 변동 손익분기점은 생산량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전부원가 계산은 이 부분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은 변동과 전부가 똑같지? 이건 여전히 이게 영향을 주지 않고 손익분기점도 영향을 주지 않는데 전부원가는 뭐가 더 재고자산화돼? FH가 추가적으로 재고자산화되고 걔를 단가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산을 많이 해서 한 개당 배분되는 금액이 작아지니까 하나 팔 때마다 남는 금액이 커져서 이익이 증가하는 거지. 그죠? 이 부분이 틀어진 거죠. 전부와 변동의 차이는. 그래서 단위당 영업이익 증가액이 판매량 곱한 걸로 고정 판매가율 커버하고, 그래서 그 밑에 그래프에 보면 변동원가는 생산량이 늘어나도 손익분기점이 안 바뀌어. 반면에 전부원가는 생산을 많이 할수록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지.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거죠. 생산을 많이 할수록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작아진다. 이유는 왜? 거기다 표시하면. 왜냐하면 뭐가 작아지니까? 단위당 FOH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 거기 671페이지에 거기 표에 박스 쳐져 있는 거 2만 개 생산 시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거죠? 671페이지. 거기 2만 개 부분 동그라미 3번에 2만 개 생산 시 그 설명되어 있는 거 있잖아. 거기 75자리에 색깔 들어가 있고 화살표 되어 있는 거예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단위당 FH가 줄어들고 그럼 단위당 영업이익 증가액이 커져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작아지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앞쪽에서도 우리 변동원가 챕터에서 공부했던 거, 변동원가 챕터에서 초변동원가 계산을 공부했었고, 변동원가 계산도 공부했었고,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 그래서 뭐 실제 전부원가 중심으로 이렇게 있을 때 초변동은 판매량이 커지면 이익이 늘어나죠. 초변동은 많이 팔면 이익이 커지겠지. 생산은 줄여야 이익이 커졌어. 비용화되는 변동 가공원가 작아질 거니까. 변동원가 계산은 판매량이 커지면 이익이 늘어나는데 생산량은 영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이게 영향이 없다는 뜻은 뭐야? 좀 전에 얘기한 발생액은 늘어나겠지만 재고로 간다. 그래서 단기 영향이 없다. 반면에 전부원가 계산은 판매가 늘어나면 이익이 커지고 생산은 증가시킬수록 이익이 커졌죠. 영업이익이 증가할 때 생산을 증가시킬수록 뭐가 작아져? 단위당 비용화되는 FH가 작아져서 매출가로 가는 게 줄어들었잖아. 그럼 손익분기점도 마찬가지야. 손익분기점은 변동원가 손익분기점은 생산량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이 없지. 여기 손익분기점 계산할 때 단위당 공원이익에 판매량만 영향을 주잖아. 이렇게 해서 풀잖아요. 그래서 생산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반면에 전부원가 계산 손익분기점은 어때요? 단위당 공원이익에서 뭘 더 빼? 단위당 FH를 빼서 이게 판매량 곱한 걸로 고정 판매관리비 커버하는데 이 부분이 얘랑 똑같은 거야. 생산을 많이 할수록 단위당 FH가 작아져서 한 단위당 남는 금액이 커지니까 금방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날 때 변동원가는 손익분기점이 생산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전부원가는 생산을 많이 할수록 손익분기점이 작아진다. 이유는 단위당 비용화된 FH가 줄어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전부변동, 초변동의 앞에 논의했던 거가 여기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여기 보론에 들어간 거는 뭐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뭐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 뭐 세무사 시험 기준으로 표준원가까지 가지는 않기 때문에 뒤에 문제 좀 풀어볼게요. 뒤에 문제로 몇 번이냐면 책에 689페이지에 31번.
자, 가격 120원, 변동가 60원, 변동 판매 관리비 15원, 고정 제조원가, 고정 판매 관리비 있을 때 변동가 손익분기점, 전분가 손익분기점. 다시 한번 청년 차원에서 원래 손익계산서 만드는 거랑 식으로 가는 거 같이 한번 보면 가격은 하나당 120원이에요. 수익이라면 120x만큼 수익이 생길 거고, 변동가 계산은 변동제조원가, 변동 판매 관리비를 판매량 기준으로 비용하는 거죠. 손익계산서 나오는 것만 보면 거기 변동제조원가 지금 60원 있잖아. 이건 몇 개면 발생해요, 금년에? 몇 개 만들었어? 2만 개 만들었으니까 2만 곱하기 60원 발생하는 거야. 근데 비용화되는 건 어떤 수량 기준으로 우리 무대위로 올라오는 거야, 손익계산서로? 판매량 기준으로 올라오니까 60원씩 비용화될 거고 15원씩 비용화되니까 요두개 합치면 75원씩 손익계산서로 오는 금액이 있는 거지. 그러면 하나 팔면서 남는 금액은 얼마예요? 45원이 하나 팔 때마다 남는 금액 되는 거고, 고정 제조 간접가 40만 원, 고정 판매 관리비가 27만 5천 원 있나? 그러면 이거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 팔 때 45원씩 남는 걸 모아서 고정원가 67만 5천 원을 커버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원이익 45원에 판매량 곱한 걸로 고정 제조 간접가 40만 원과 고정 판매 관리비 27만 5천 원 커버하면 된다. 이렇게 풀면 되니까 67만 5천 원 45로 나눠보면 몇 개 팔면 되는 거야? 요 계산은 15,000개? 15,000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부원가 계산이 되면 다시 한번 여기 변동제조원가 몇 개분 발생해요? 변동제조원가는 2만 곱하기 60원 발생하는데 비용화되는 건 판매량 기준으로 비용화되는 거지. 전부든 변동이든 그 부분엔 차이가 없어. 근데 전부는 뭐가 더 재고자산화돼? FH가 추가로 재고자산화 된다고. 그래서 몇 개로 나눠서 제품원가에 들어가요? 여기에 변동제조원가가 한 단위당 60원씩 있는데 이거는 2만 개분 발생했겠지만 비용화되는 건 판매량 기준으로 비용화돼. 그 다음 FH는 얼마가 발생해? 40만 원 발생하는데 이걸로 몇 개 만들었어요? 2만 개 만들었으니까 한 단위당 제품원가에 포함된 FH는 얼마씩이다? 20원씩이 제품원가에 포함되겠죠? 그러면 단위당 단위당 전부원가는 80원 되는 거지. 80원. 그럼 손익계산서 만든다면 매출액은 120x고 전부원가는 80x가 매출원가 되겠죠? 그럼 매출총이익은 40x고 판매관리비는 변동 판매관리비가 15원 있었나? 거기에 고정 판매관리비가 27만 5천 원 있었으니까 이렇게 빼면 25x 마이너스 27만 5천 원이 0 이렇게 돼서 풀면 되죠. 응?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어떻게 뺀 거예요? 120원이 가격이고 여기 80원은 60원의 변동제조원가와 20원의 단위당 FH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변동 판매관리비 15원이 더 빠져서 여기 있는 영업이익 증가액 한 단위당 25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 25원을 우리가 제일 쉽게 계산하는 방식은 뭐야? 이렇게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구분하지 않고, 왜냐하면 맨 밑에 영업이익만 분석할 때는 분류는 중요하지 않잖아. 크기만 같으면 되니까. 이렇게 순액 찾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게 된다? 단위당 공원이익. 여기 단위당 공원이익이 45원이 있었고 여기서 뭐만 더 빼면 되는 거야? 단위당 FH만 더 빼면 단위당 영업이익 증가액이 나오는 거니까. 요걸 가지고 고정 판매관리비만 커버하면 된다. 이렇게씩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FH 40만 원이 전부원가일 때는 생산량으로 나눠서 제품원가에 들어간다. 그래서 한 단위당 20원씩 비용화된다. 그래서 전부 손익분기점을 찾으면 한 단위당 45원의 공원이익이 생기고 단위당 FH 20원 빼면 단위당 영업이익 증가액이 25원. 이걸로 고정 판매관리비 27만 5천 원 커버하면 된다. 그러면 X는 몇 개 팔면 된다? 11,000개인가? 11,000개 팔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전부원가 손익분기점 계산한 거. 그 밑에 32번도 한 번만 더 풀어보세요. 자, 32번. 그냥 바로 넣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거기 우선 변동손익분기점 가격은 10,000원이에요. 가격 프라이스 10,000원이고 변동원가 얼마죠? 변동재정가 나머지는 없고 재료원가, 노무원가만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5,000원. 그럼 단위당 원익이 5,000원이지? 거기에 판매량 곱한 걸로 고정 제조 간자본가가 400만 원이고 고정 제조 간자본가가 400만 원이고 고정 판매 관리비가 6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커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변동원가 손익분기점은 몇 개 팔면 되는 거야? 2,000개. 2,000개 팔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부원가라면 이 단위당 공원이익 5,000원에서 뭐만 더 빼면 돼? 단위당 공원이익 5,000원에서 뭐만 더 빼면? 단위당 FOH만 더 빼면 단위당 영업이익 증가액이 나온다. 그러면 이 400만 원의 FOH는 몇 개로 나눠서 단가를 찾은 거야? 판매량으로 나눠야 돼? 생산량으로 나눠야 돼? 생산한 걸로 나눠야죠. 거기 지금 제시된 건 판매한 게 4,100개고 기초 제품 재고가 300개였는데 기말이 200개, 100개가 재고가 줄었지? 그럼 생산은 몇 개 한 거야? 4,000개 한 거죠. 4,000개. FOH는 400만 원 발생했고 이걸로 4,000개를 생산했다. 그러면 4,000개로 나누면 한 달에다 FH는 얼마 나온 거야? 1,000원 나오죠. 1,000원. 그러면 단위당 원이익 5,000원에 단위당 FH 1,000원. 그럼 단위당 영업이익 증가액은 4,000원. 여기에 판매량 곱한 걸로 고정 판매 관리비 600만 원만 커버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걸로 고정 판매 관리비만 커버하면 되니까 X는 몇 개? 1,500개 팔면 되나?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면 전부 손익분기점 되는 거지. 맞고 아시겠죠? 응?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 지금 한 공식 단위당 원익에서 단위당 FH 빼면 단위당 영업이익 증가액 거기에 판매량 곱한 걸로 고정 판매 관리비만 커버하면 된다. 식으로 보면 이걸 풀리 다 표시하면 손익계산서가 될 텐데 손익계산서를 만들 필요는 없고 맨 밑에 그냥 이익이 0이 되는 판매량만 찾으면 되니까 이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제일 빠를 거다. 자, 요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잡단 CVP 분석은 다 한 거야. 응? 요 공식들 좀 잘 외우시라 그랬어. 네? 암기하셔야 되고 요 다음 챕터가 이제 관련 원가인데 관련 원가 뭐 오늘 들어갈 수는 없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조금 간단하게 언급 드릴게요. 관리회계가 산만하기 때문에 관리회계 주제들을 좀 잘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알고 있어야 돼. 응? 그래서 관리회계라고 하면 누구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야?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영자는 그 재무제표, 재무회계 목적상의 숫자 정보 말고 응? 어떤 그 파이낸셜 인포메이션, 숫자 정보를, 재무적인 정보를 활용할까 경영자가. 응? 관리회계라는 게 우리가 이런 걸 너한테 줄게 써라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경영자가 뭐를 그러면 필요로 하느냐 이 분류를 해야 되겠지. 그럼 경영자가 주로 숫자로 된 정보를 활용하는 건 뭐냐? 경영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숫자로 된 정보를 쓰고 누가 잘하고 못했는지 성과를 평가할 때도 숫자로 된 정보를 써. 여기서 의사결정은 뭐 재무회계에서 나오잖아. 외부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경제적 의사결정이 뭐예요? 외부정보 이용자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할 때 어떤 결정이라는 게 결국 대안을 선택하는 거잖아. 그 대안을 선택하려고 할 때 좀 더 정확한 숫자 정보를 기초로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결정이란 말은 다른 말로 대안의 선택이야. Decision making은 selecting alternative, 대안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숫자로 된 정보를 경영자가 활용하는 건 여러 대안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할 때 어느 게 좋은가 이 판단에 숫자로 된 정보를 쓰고 우리 조직 안에 여러 구성원들 중에 누가 잘하고 못했나 이걸 판단할 때 숫자로 된 정보를 써요. 그래서 관리회계 주제는 크게 카테고리 두 개를 나누면 뭐와 뭐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거 하나, 대안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게 하나, 누가 잘하고 못했는지 성과를 평가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게 하나다. 큰 두 분류가. 그 다음에 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거는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크게 분류하면 단기 의사결정일 때 정보를 만드는 거랑 장기 의사결정일 때 정보를 만드는 게 달라요.
이 단기 의사결정과 장기 의사결정은 어떻게 다른 거냐면 장기 의사결정이다. 그럼 여러분이 뭐 공부가 잘 안 돼서 그냥 나는 장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뭐 어디다가 어떤 규모로 어떤 업종에 가게를 차릴까. 만약에 이걸 고민하면 이건 장기 의사결정이야. 근데 이건 뭐냐? 가게는 있다. 있는 가게 안에서 어떻게 많이 팔까? 이걸 고민하는 게 단기 의사결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의 방식이 전혀 다르지. 그래서 이 단기 의사결정, 장기 의사결정이 정보를 만드는 방식이 전혀 달라. 그 다음에 단기 의사결정. 단기적으로 지금 설비는 있는 거예요. 설비 있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에서 핵심은 뭐냐?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요? 조업도가 중심 변수야. 단기 의사결정. 응? 얘는 조업도 중심이다. 정확하게는 조업도 중에 판매량 중심이야.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 응? 그러면 조업도를 변수로 해서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지금 손익계 함수 중에 전부원가, 변동원가 중에 조업도 중심으로 만든 손익계 함수가 뭐예요? 변동원가잖아. 그래서 여기도 여전히 변동원가 계산 방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얘는 조업도 중심으로. 그럼 변동원가 방식을 활용하려면 조업도가 중심 변수고 설비 규모는 바뀌지 않는 일정한 상태에서 논이야. 고정 제조 환자분가 일정하다? 설비는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설비를 건드린 순간 이건 장기 의사결정이야. 여러 개에 걸쳐 영향이 나타나니까. 이 장기 의사결정이 되면 뭘 고려해야 되느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할 수 있어야 돼. 고려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 그다음에 여기는 정보를 만드는 방법이 아예 달라요. 그리고 조금 좀 이제 배경 설명하면 우리 변동원가 계산 공부했잖아. 그렇게 구조하고 보니 얘를 기초로 CVP 분석을 해본 거야. 지금 공부한 거. 활용도가 좋잖아. 그래서 이거를 다른 목적으로 공장은 있는 상태에서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걸로 발전시킨 게 단기 의사결정론이에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 무슨 고민이 있느냐. 새로 공장을 지을 때 이 공장을 지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을 할 때는 그 정보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고정원가도 막 바뀌고 조건이 막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변동원가 챕터를 확장해서 단기 의사결정 목적으로 쓰니까 유용하긴 한데 문제는 장기적인 투자 관련되는 걸 분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서 갖고 왔느냐? 재무관리에서 가져온 거야. 이 파트의 내용이 이게 자본예산이란 파트인데 여기는 재무관리에서 가져온 내용이고 이 앞에와는 별로 관련성이 없어. 그래서 관리회계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애들이 아니에요. 재무관리 쪽에 있는 걸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 중요성이 떨어져. 우리 입장에서는 주로 단기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고 그러면 단기 의사결정은 조업도를 중심 변수로 해서 설비 규모는 일정해. 그럼 원가는 조업도가 중심 변수니까 어떻게 구분해야 돼?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변동원가, 고정원가. 여기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실제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로 데이터, 원천 데이터는 변동원가 방식으로 돼 있을까? 전부원가 방식으로 돼 있을까? 재무회계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천 데이터가 전부원가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걔를 기초로 요걸 찾아야 돼. 변동원가가 얼마인지, 고정원가 총액이 얼마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관리회계에서 공부한 게 원가 추정이야. 요식을 찾기 위해서. 요 직선식만 찾아내면 단위당 변동원가랑 고정원가 총액 알고 나면 요 단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쉽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찾으려고 보니 찾는 방법 5가지 있었죠. 선형함수, 계종 놓고 분류해보는 거, 점 찍어놓고 거보는 거 3포도법, 고점 저점 이어보는 거, 조업도 기준을 선택한다 그랬죠. 회계분석법, 결정계산과 이래가지고 설명력 높다, 산업과학적인 방법 5가지 방법으로 직선식을 찾았었는데 이게 깨지는 경우가 있었어. 언제 깨져? 학습 효과가 나타날 때. 그때는 학습 곡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가를 추정해 줘야 되는 거지. 이건 좀 예외적이고 일반적으로 선형을 가정하는 거야. 그럼 요식에다가 수익까지 포함시켜서 분석한 게 CVP 분석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는 일상적 의사결정이라고 해. 모든 기업에서 하는 거지. 손해 안 보려면 몇 개 팔아야 될까? 목표액 내려면 몇 개 팔아야 돼? 이런 거 분석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이 CV 분석도 요식에다가 뭐만 더 포함시킨 거야. 수익까지 더 포함시켜서 분석하면 CV 분석이 되는데 여전히 조업도가 중심 변수고 원가는 변동원가, 고정원가 나눠서 분석했던 거야. 그 다음에 요 다음 챕터 관련 원가가
여기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특수 의사결정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스페셜 디시전 메이킹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여기서 스페셜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음식 먹는다 스페셜 코스 뭐 좋은 거 막 이런 거죠. 복잡한 거.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익셉셔널에 가까워. 예외적인 상황. 루틴한 상황에서 CVP 분석한 걸 쓰면 되지. 근데 그거 말고 예외적으로 설비는 일정한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 그때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전형적인 유형들에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거 우리가 미리 공부해 놓으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 쉽게 정보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관련원가 챕터는 예외적인 의사결정 상황, 대안을 선택하는 상황에 대한 논의인데 여전히 뭐는 건드리지 않아. 설비 규모는 일정한 상태에서 조업도 중심의 대안 선택 상황이야. 많이 사니까 깎아달라. 부품을 만들던 걸 외부에서 구입할까 말까. 뭐 이런 논의들이에요. 그런 논의들은 여전히 조업도가 중심 변수고 원가는 변동원가, 고정원가 나온다. 그 다음 또 있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 있어. 불확실성.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근데 이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는 재무관리 쪽에 가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예금하는데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율이 낮은 거고 좀 더 위험한 제2금융권에 예금하면 이자율이 높아지잖아. 위험할수록 원하는 수익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논의는 불확실성을 할인율에 반영한다고. 위험할수록 할인율이 높여야지. 근데 우리가 논의하는 불확실성은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아니야. 장기적인 불확실성은 논의하지 않아. 그래서 할인율 부분은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논의하는 불확실성도 여전히 단기적인 논의의 불확실성이다. 그래서 이쪽 논의도 변동원가, 고정원가 나눠서 분석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관리회계의 큰 줄거리 이걸 한번 보면 관리회계라는 게 회계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야. 이게 뭐랑 차이냐면 예를 들어 재무회계다. 그럼 기업의 재무제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지가 정해지잖아. 근데 관리회계는 그런 식으로 뭐가 있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경영자가 뭘 쓰나. 네가 뭘 원하니? 각 사장들이 원하던 걸 만들어 준 거야. 그럼 사람마다 다를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을 전제한 건 1960년대에 만들어진 거니까 1960년대 미국 대기업들의 사장들이 어떤 정보를 원했나 거기에 맞춰서 틀이 짜진 거예요. 그래서 관리회계 논의를 하다가 지금과 좀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약간 헷갈리면 어딜 가야 되느냐? 1960년대 미국의 디트로이트 그 트럼프를 뽑았던 러스트벨트 있죠? 거기가 옛날에 산업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울산, 포항 이런 데야. 응? 공장들이 잔뜩 있는. 거기에서 공장을 1940년대부터 져가지고 쭉 제품 만들고 있던 사장.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던 틀이 아직도 있는 거야. 우리 관리회계 체계. 응? 그 공장은 폐쇄하지 않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의사결정은 관리회계 그 사장들이 원했던 정보들을 보면 크게 어떤 대안을 선택할까? 대안을 선택할 때 숫자로 된 정보를 썼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안에 누가 잘하고 못했는지 성과평가할 때 숫자로 된 정보를 쓴 거야. 그 다음에 대안을 선택하는 논의는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있는 공장을 가지고 어떻게 많이 팔까를 고민하는 상황이 있고 공장 자체 새로 짓는 고민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새로 짓는 일이 많지 않았다고. 그래서 요거 중요성을 되게 작게 둔 거야. 그리고 그냥 있는 공장 가지고 굴려가면서 팔 때 어떻게 정보를 만들까? 여기에 초점을 둔 거야. 그럼 그때 있는 공장 안에서 이익을 높이려면 열심히 판매량을 높여야죠. 그래서 판매량을 중심으로 설비 규모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원가, 변동원가, 고정원가 나눠서 분석을 하고 그렇게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재무회계 목적상의 전부원가 방식으로 있는 거를 변동원가, 고정원가 나누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했어? 원가 추정을 했고 거기 수익까지 포함시켜서 분석한 게 CVP 분석이고 그거는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예외적인 상황을 공부하는 게 이 다음 챕터 관련 원가고 거기에 불확실성을 더 넣는데 원가 관리에서 논의하는 불확실성도 장기적인 논의가 아니고 단기적인 거라서 변동원가, 고정원가 나눠서 분석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관리회계 논의로 넘어오면 여기 있는 질문들은 여러분이 이게 전부원가로 가야 되나 변동원가로 가야 되나 헷갈리면 이 질문이 누구 입장이냐를 생각하면 돼. 이 질문이 경영자 입장이다. 그러면 원가 어떻게 구분해? 변동원가, 고정원가 나눠서 변동원가 방식으로 분석하시면 되는 거야. 응? 근데 그게 아니라 재무회계 목적에 해당될 때는 문제 언급이 있을 거야. 재무회계 목적에 해당될 때. 전부원가 이익을 찾아라. 뭐 이런 식의. 그러면 그때는 재무회계 목적으로 가는데
관리회계 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영자 입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변동원가 방식으로 돼 있을 거다. 우리 좀 전에 CVP 분석도 앞에 다 공부했는데 예외가 하나 있었죠. 전부원가 손익분기점을 구하시고 그 말 빼면 나머지는 다 누구 입장이야? 경영자 입장인 거야. 아시겠죠? 여기는 원가 어떻게 구분해?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나눠서. 응? 이게 재무회계 쪽에서 공부한 거랑 되게 큰 차이야. 재무회계는 미래와 관련된 분석이야, 과거 관련된 분석이야. 과거 정보를 정리하는 거잖아. 그때 생산량이나 판매량 확정돼 있는 거야. 그래서 변동원가, 고정원가 중요하지 않아. 근데 관리회계는 앞으로 관련된 분석이야. 여기가 뭐냐?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까?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고 수익이 얼마나 늘어서 이게 얼마나 늘어날까? 이걸 분석하려고 해도 고정원가는 생산량 늘어날 때 안 바뀌니까 빼고 변동원가를 넣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야. 성과평가도 성과평가할 땐 뭘 넣어야 돼? 얼마였어야 되느냐를 줘. 슈드빌 넣어야죠. 슈드빌 넣을 때도 고정원가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고 변동가 생산량에 따라 바뀌겠지. 여기도 여전히 대부분의 내용이 변동 고정 나눈다고. 그래서 관리회계 논의로 쭉 들어갈수록 전부원가는 잊어버리고 순수하게 경영자 입장에서 원가, 변동원가, 고정원가 나누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원가 관리를 많이 공부할수록 머릿속에 처음에 뭐가 뜨느냐, 변동이 먼저 뜨고 전부원가, 재무회계 목적일 때 FH를 단가로 바꿔서 넣는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관리회계적인 방식으로, 원가관리적인 방식으로 띵킹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큰 줄거리가 뭔지 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관련 원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단기 의사결정이야. 여기도 여전히 원가는 어떻게 구분해? 변동원가, 고정원가 나눌 거고 뭐가 핵심 변수가 될 거야? 조업도를 핵심 변수로 해서 분석은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CV 분석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